I'm gonna try this on and see how it is because I've been seeing stuff like this online and I really want it and it's only like $60. This is like five. Damn. Okay.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호주 여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5일이 지나도록 한국 식당을 못 찾겠다며 진지하게 카메라 앞에서 고백을 해버린 것입니다. We were on the streets for a while trying to find somewhere to eat and we ran into this place with a really cute logo. Day 5 in Korea is still impossible to find Korean restaurant. But this is cute. 물론 그 말을 한순간 그녀는 부산의 한 카페 안에 앉아 있었고요. 주변에는 한글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호주 시드니 출신의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평소 깔끔하고 솔직한 여행 브이로그로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시드니에서 무려 9시간 25분을 날아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비행기 모니터 화면에는 목적지 서울까지 남은 거리 8,352km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한국까지 그 먼 거리를 날아오게 만든 이 나라가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이미 이 순간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가 처음 향한 곳은 숙소 근처 광화문 일대였습니다. 여행 첫날이라 짐도 많고 피곤할 법도 한데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길거리에서 빵 하나를 손에 들고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배경에는 숭례문이 보이고 비둘기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는 평범한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그녀가 첫날 잡은 호텔 가격은 단 $50, 우리 돈으로 약 67,0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샤워실은 욕실과 분리되어 있었고 방은 꽤 넓었으며 심지어 자수 장식까지 섬세하게 되어 있었다며 디테일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호주에서 이 가격이면 어떤 수준의 숙소가 나오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녀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시드니 기준으로 $50짜리 숙소는 공용 화장실에 낡은 침대가 전부인 기숙사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에서는 개인 욕실에 넓은 방이 이 가격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동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KTX였는데요. 부산행 KTX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간식을 잔뜩 사들고 나왔습니다. 치킨 너겟과 치즈 스틱 그리고 음료 한 잔까지. 부산이 진짜 최고일 것 같다며 출발 전부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aiting to go on the KTX to Busan. I'm so excited, but it's going to be 2 hours and 30 minutes. So went to Lotteria and got some nuggets and cheese sticks and then also got a drink from GS25. I'm ready for it. I'm so excited to go to Busan. Like, I think Busan is going to be the best.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가 KTX 객실 안에 붙어있는 작은 모니터 화면을 카메라에 담은 것인데요. 화면에는 현재 정차역인 울산부터 최종 목적지 부산까지의 노선이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산 도착 시각은 14시 40분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역과 날씨, 온도까지 보여주는 이 작은 모니터 하나가 처음 KTX를 탄 외국인 입장에서는 꽤나 인상적인 장면이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30분. 한국의 고속철도는 국토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버리는 인프라인데요. 그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녀가 예약한 숙소는 에어비앤비였는데요. 이 에어비앤비가 단순한 방 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에 나무 소재의 따뜻한 분위기, 별도의 주방과 세탁기,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2층 다락방 구조였는데요. 살고 싶다는 말을 연발하던 그녀는 계단 위에 프로젝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진짜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 규모와 인테리어의 숙소를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호주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드니의 에어비앤비 가격을 생각하면 같은 금액으로 한국에서는 몇 배는 더 좋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행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체감한 한국의 차이였을 겁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온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밀면, LA 갈비, 설렁탕. 호주에서 한국 식당을 다녀야 국물 맛에 반해버린 뒤로 줄곧 생각이 났다는 음식인데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드디어 한국 현지에서 설렁탕을 먹어보는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The soup, we had it in Australia at a Korean restaurant and been craving it ever since. So I hope it's good. 설렁탕 그릇 안을 들여다보며 처음 보는
비주얼에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맛을 보고는 연신 앞접시에 덜어냅니다. 멀리서부터 기억해온 그 맛이 맞았던 것이죠. It is our official first day in Busan, our first full day, and today we're going to be going to Jeonpo, which is like a cute little area with like all little shops and boutiques and a fun vibe. So we're going to go there. We're going to go to another area, which I don't know what it is, but I'm excited. 그녀는 부산 점포 쇼핑 거리를 먼저 둘러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판 빈티지 샵인 구주일 매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빈티지 의류 매장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문화가 한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I'm going to try this on and see how it is, because I've been seeing stuff like this online and I really want it, and it's only like $60. This is like $5. Damn, okay. 호주의 구질과 비슷한 구성이지만 한국 브랜드 제품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더 재밌다며 결국 셔츠 3장을 골라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에 오면서 짐을 너무 적게 챙겨왔다며 웃음을 지으면서도 쇼핑 전리품을 하나씩 보여주는 그녀의 표정은 꽤 흡족해 보였습니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입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펼쳐진 그 독특한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처음에는 가파른 계단이 무서워 카메라를 꺼내기도 힘들었다는 그녀. 계단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길이도 다 달라서 발을 잘못 디디면 위험할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생각보다 관광객이 많지 않아 오히려 조용하고 좋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화려한 관광지의 북적임보다 이런 소박한 골목의 여유로움에서 더 큰 매력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부산 여행의 하이라이트 해동용 공사로 향합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사찰로 바닷가 절벽 위의 전통. 기와 지붕과 쪽빛 바다가 한 화면에 담기는 장면이 워낙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이날은 가장 유명한 포토존인 전망대가 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바다와 사찰이 함께 보이는 그 장면이 바로 이곳의 바이럴 포인트였는데 그걸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This is supposed to be the most beautiful temple in Korea. The viewing point where you can see like the coast and the temple is closed for renovations, so that's like the viral That's the selling point. shot, yeah, which is pretty sad, which makes it really like small and like easy to walk. 그리고 부산 여행 마지막 날 그녀는 길거리를 걸으며 먹을 것을 찾다 우연히 한 카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스파이시 치킨 요리와 파스타를 먹으며 한국에서의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음식이 너무 매웠다며 혀를 내두르면서도 맛있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그녀.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영상의 백미가 등장합니다. We stumbled, like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for a while trying to find somewhere to eat, and we ran into this place with a really cute logo. Day 5 in Korea, still impossible to find Korean restaurants. But this is cute. 주변에 한글 간판이 가득한 한국 땅. 한복판에서 나온 이 발언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동시에 묘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정작 진짜 한국 식당보다 외국인 취향에 맞춘 카페나 퓨전 식당에 더 자주 발길이 닿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의 식문화 인프라 자체가 다양하고 넓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그녀는 다음 목적지인 제주도로 향하기 위해 부산 에어비앤비를 체크아웃합니다. 떠나기 전 숙소 방명록에 편지를 남기면서 이번 부산 여행을 마무리했는데요. 방명록에는 세계 각국 여행자들이 남긴 그림과 글이 가득했고 그녀도 그 안에 자신의 흔적을 하나 새겨 넣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의 유명 관광지도 좋아했고 한국 음식도 즐겼지만 진짜로 감동받은 순간들은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50짜리 호텔이 이 정도 퀄리티라는 것, KTX 객실 모니터에 도착역 날씨까지 나온다는 것, 에어비앤비에 프로젝터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영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